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우진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글이에요. 고아원 출신 청소부가 발견한 반지 하나. 그런데 이 반지가 특별한 금고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8년 전부터 숨겨진 비밀 서류와 함께 민수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발견되었죠. 도대체 고아원 출신 청소부와 재벌 회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금고 안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순간의 정직함이 불러온 믿을 수 없는 운명의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믿을 수 없어요. 정우진 회장은 서류를 민수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는 김민수. 그는 평범한 고아원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37층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정직하게 신고한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민수, 28살이었어요. 민수는 3살 때 부모를 잃고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죠. 그곳에서 민수를 친할머니처럼 키워준 사람이 바로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지금 75살인 박순자 할머니는 민수가 어릴 때부터 늘 말하곤 했어요. 민수야, 내가 어른이 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하늘이 다 보고 있단다. 민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현재 민수는 대성그룹 본사 빌딩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30만 원은 어김없이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좋지 않아졌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당뇨병이 심해져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무릎 연골도 닳아서 걷기조차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민수는 매일 밤 할머니 걱정을 하며 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부업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거든요. 동료 청소부들 사이에서도 민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김 아저씨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민수야, 너 같은 착한 애가 어디 있냐? 정말 기특하다. 이 나이에도 본받을 게 많아. 민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아저씨들이 더 고생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 혼자 살아가기도 벅찼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찍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죠. 민수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박순자 할머니와 고아원 식구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지만 때로는 혈연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어디선가 자신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특히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민수에게 운명을 바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오후 11시에 출근했어요. 50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을 혼자서 청소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민수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올라가며 청소를 하는 게 민수의 일과였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청소를 시작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이 든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버리고 일에 집중했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평범한 청소부인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닦았고 유리창도 반짝반짝 빛이 날 때까지 닦았어요. 화장실 청소도 세심하게 했고 쓰레기통도 깨끗이 비웠죠. 이런 세심함이 민수의 장점이었어요. 남들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 일도 민수는 정성스럽게 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민수는 37층 임원실 구역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회사 간부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해야 했죠. 임원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많았고 카펫도 비싸 보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청소하며 생각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할까? 나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민수가 엘리베이터 안을 청소하려고 들어갔는데 구석진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민수는 반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생 이런 고급 보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조명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어요. 반지 안쪽에는 뭔가 글씨 같은 것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이 반지가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게 가짜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만약 이 반지를 팔면 박순자 할머니 수술비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최근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500만 원이나 되었어요. 민수에게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이 반지 하나면 그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한동안 반지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할머니를 위해 가져가라고 속삭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남의 물건이야. 누군가 잃어버린 거라면 찾아줘야지. 민수는 망설임 없이 1층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몰랐어요. 이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경비실에 도착한 민수는 야간 경비를 서고 있던 박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박 아저씨는 민수와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동료였는데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야간 경비를 서야 하는 처지였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민수를 대해줬어요. 아저씨, 이거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분실물 신고 좀 해주세요. 민수가 반지를 내밀자 박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나, 민수야, 이거 어디서 주웠어? 이거 진짜 비싼 것 같은데.
박 아저씨는 반지를 받아보며 놀라워했어요. 평생 이런 고급 반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37층 엘리베이터에서 주웠어요. 누가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주인 찾아주세요. 박 아저씨는 민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거 가져도 아무도 모를 텐데. 요즘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잖아. 이거 하나면 그 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분명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일 거예요. 제가 가져가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찾고 있을까요? 박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착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하지만 걱정도 되네. 이런 비싼 물건 잃어버린 사람이 과연 고마워할까? 혹시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해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직접 신고했으니까요. 박 아저씨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분실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면서 박 아저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들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민수야, 이 반지 좀 특별해 보이는데 혹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일 수도 있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수록 더 빨리 주인을 찾아줘야죠.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반지 생각을 계속했어요. 과연 주인이 나타날까?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반지를 본 순간 정말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민수가 살고 있는 곳은 지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습하고 좁았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박순자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어머니의 유일한 사진도 액자에 넣어두었어요. 민수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요. 어머니, 제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도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박 아저씨가 민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그 반지 말인데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 혹시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내가 가져가는 게 어때? 법적으로도 일정 기간 지나면 습득자 소유가 되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좀 더 기다려봐요. 분명 주인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난리가 났어요. 임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회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비서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대고 보안팀도 뭔가 찾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궁금해서 박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회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박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장님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 온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반지가 회장님 것일까? 하지만 설마 회장님이 직접 분실물을 찾으러 오겠어? 그런 높은 분이 이런 일에 신경 쓸 리가 없잖아. 민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이 주운 반지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면 어떻게 될까? 괜히 큰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민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고급 구두, 그리고 왠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틀 전에 반지 하나가 분실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박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어떤 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박힌 큰 반지인데 아마 37층 근처에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분실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 층에 있었거든요. 박 아저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반지요. 저희 청소부 민수가 주워서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대성그룹 정우진입니다. 박 아저씨는 명함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은 이 회사의 회장 이름이었거든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자의 이름이었어요. 박 아저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회장님이세요? 어떻게 직접 오셨나요? 정우진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반지가 제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 아저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세요? 정말 직접 오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우진 회장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반지를 주워주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 반지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 아저씨는 급히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1층 경비실로 내려와. 급한 일이야. 정말 급해. 민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길래 박 아저씨가 그렇게 급하게 부르는 걸까?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을까? 경비실에 도착한 민수는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박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이분이 내가 주운 반지의 주인이야. 그런데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 회장님이셔. 민수는 깜짝 놀라며 정우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정말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높은 분이 자신 같은 청소부를 만나러 직접 왔다니. 정우진 회장은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저는 정우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반지를 주워서 신고해 주셔서요. 정우진 회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동시에 권위가 느껴졌어요. 민수는 어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정우진 회장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박 아저씨가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반지 있습니다. 민수가 37층 엘리베이터에서 주워서 바로 신고했어요. 정말 정직한 친구예요. 정우진 회장은 반지를 받아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이 반지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했는데 민수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반지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가요? 그냥 비싼 반지인 줄 알았는데. 정우진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네,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사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반지인가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보관하셔야 할 텐데. 정우진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시간이 되신다면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씨께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민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을 찾아드린 것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반지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꼭 보답을 하고 싶어요. 민수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을 받으셔야 해요. 박 아저씨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회장님 말씀 들어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회장님이 직접 고마움을 표현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민수는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회장님, 저는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나 들려주시면 되겠어요. 정우진 회장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뵙죠. 제가 연락드릴게요. 좋은 곳에서 저녁도 함께 하시죠. 민수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다니. 정우진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같은 분을 만나는 게 더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직한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민수 씨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우진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수 씨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수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민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변화요? 제 인생이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우진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저녁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아니, 아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정우진 회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우진 회장은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박 아저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 씨를 잘 부탁드려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민수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정우진 회장이 떠난 후 박 아저씨는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회장님이 직접 찾아올 정도면 그 반지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알 수 있잖아. 민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박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글쎄, 아마 큰 상금을 주시거나 승진을 시켜주실 수도 있겠지. 어쨌든 좋은 일일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우진 회장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회장이 한 말도 신경 쓰였어요.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큰 상금을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럼 할머니 수술비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고아원에 있는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어서 와. 밤새 일하느라 고생했지?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야위었어.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더 아픈 것 같아.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할머니 수술 꼭 받으시게 해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이 더 중요해. 할머니는 괜찮아. 민수는 그날 오후까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에게 회장님을 만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니까 괜한 기대를 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민수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같은 분과 저녁을 먹는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평소에 입던 옷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나은 옷을 입고 나갔어요.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정우진 회장이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는데 평소 민수가 가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도 은은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되었어요. 민수는 어색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른 손님들을 보니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위축되었어요. 정우진 회장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회장은 민수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민수 씨, 여기요. 정우진 회장이 손을 흔들며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런 곳에 부르시다니. 정우진 회장은 민수를 앉히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수 씨 같은 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커피는 뭘로 드릴까요?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평소에 커피를 잘 안 마셔서요. 이런 고급 카페는 처음이에요. 정우진 회장은 직원을 불러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반지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비싼 보석인 줄 알았는데. 정우진 회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신 정명호 회장님의 유언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특별한 유산이죠. 민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언이요? 어떤 유언인가요? 그럼 더욱 소중한 물건이었군요. 정우진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반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알려주겠다고요. 그때까지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미 회장님 것인데 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을까요? 정우진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이 반지를 일부러 잃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지를 주운 사람을 통해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잃어버리게 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저는 그냥 도구였다는 말씀인가요? 정우진 회장은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 씨는 아버지가 선택하신 특별한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라고요.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우연히 주운 거예요.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걸 본 것뿐이에요.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민수 씨가 그 반지를 주워서 신고해 주신 것, 그리고 제가 민수 씨를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거든요.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우진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연이 많이 있어요. 민수 씨, 저와 함께 그 금고를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금고요? 무슨 금고 말씀이세요? 정우진 회장은 설명했어요. 그 반지로 열 수 있는 특별한 금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숨겨두셨다고 하셨거든요. 민수는 더욱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반지가 열쇠라는 말씀이세요?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특별한 열쇠예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씨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요? 왜 제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건 가족의 일인데 제가 끼어들어도 되는 건가요? 정우진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민수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민수 씨가 없었다면 이 반지를 찾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데 그 금고 안에는 분명 민수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민수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이야기요? 그런데 저는 아버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우진 회장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모르는 인연이 많아요. 내일 금고를 열어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민수 씨,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민수는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우진 회장이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진 회장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제1은행에서 만나요. 그곳에 아버지의 금고가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그 금고 안에 무서운 내용이 있으면 어떡하죠?
정우진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내용이 있을 리 없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분명 좋은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민수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민수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내일 정말 놀라실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자신과 정명호 회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정우진 회장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하지만 정말 좋은 일일까? 혹시 나쁜 일은 아닐까? 민수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강남 제1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고급 은행이라 긴장이 되었어요. 은행 건물 자체가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로비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들이 서 있었고 천장도 높아서 마치 궁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정우진 회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은행 직원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민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 씨, 여기요. 정우진 회장이 손을 흔들며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이런 큰 은행은 처음이에요. 정우진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저도 궁금해서 일찍 왔어요. 사실 어젯밤 한잠도 못 잤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두 사람은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마치 비밀 기지 같았어요. 보안 장치들이 여러 개 있었고 직원들도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민수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정우진 회장은 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이 반지로 열릴까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되네요. 정말 열릴까요? 만약 안 열리면 어떡하죠?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분명 열릴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반지로 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금고 앞에 도착한 정우진 회장은 반지를 특수 장치에 대었습니다. 그 장치는 일반적인 금고와는 달랐어요. 반지 모양으로 된 홈이 있었고 그 위에 복잡한 센서들이 달려 있었어요. 반지를 대자마자 장치에서 파란 빛이 나왔고 곧이어 금고 문이 열렸어요. 민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렸네요. 신기해요.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정우진 회장도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두시다니. 정우진 회장은 금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여기 뭔가 들어있네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금고 안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겠네요. 민수는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정우진 회장은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봉투 겉면에 뭔가 쓰여 있었거든요. 정우진 회장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글씨가 쓰여 있네요. 이상해요.
민수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정우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김민수에게.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진실을 찾는 자에게라고 쓰여 있네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요? 저 이름이 왜 여기에 쓰여 있죠? 이상해요. 정우진 회장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하네요. 아버지께서 민수 씨를 아셨나 봐요. 정우진 회장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도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민수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내용이에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는데. 정우진 회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더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 씨,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민수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나쁜 내용인가요?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아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수는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진 회장은 서류를 민수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도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우진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글이에요. 그리고 여기 증거들도 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정우진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더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진들도 보세요. 민수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는 두 번째 서류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증거들을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서류에는 28년 전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명호 회장이 젊은 시절 만났던 여인, 김은영 씨의 이야기였어요. 대학생이던 정명호가 어떻게 김은영을 만났는지, 둘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헤어져야 했는지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은영이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냥 동명이인 아닐까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정우진 회장은 사진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민수는 사진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어머니 사진이에요. 제가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유품이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정우진 회장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아버지와 김은영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대학 시절 사진인 것 같아요. 민수는 두 사진을 비교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네요. 그럼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제 어머니가 정말 회장님 아버지와 연인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정우진 회장은 서류를 다시 읽으며 말했어요.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김은영과 나는 진실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함께할 수 없었다. 특히 나의 아버지, 즉 대성그룹 창립자였던 할아버지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평범한 집안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고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우리 아이 민수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나는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이 모든 게 실화라는 거죠? 정우진 회장은 계속 읽으며 말했어요. 여기 더 있어요. 매년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며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회사와 집안을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고아원에 매년 오던 익명 후원자가 아버님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늘 궁금해 하셨는데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쓰여 있어요. 민수는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정우진 회장은 진지하게 읽었어요. 김민수는 나의 아들이다. 그가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언젠가는 이 반지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만약 그가 반지를 발견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져간다면 그는 아직 진실을 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반지를 신고하고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그때가 되면 우리 가족임을 알려주어라. 민수는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어요. 나는 이 반지를 37층 엘리베이터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곳은 야간 청소부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만약 민수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가 반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가 정직한 사람으로 자랐다면 반지를 발견해도 자신이 가지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때 진실을 알려주어라. 민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 빌딩에서 일하는 것까지 아셨다는 건가요? 정우진 회장은 감동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민수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가 정직하게 자란 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저에게 가족이 있었던 거네요. 아버지가 계셨던 거군요. 정우진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형제구나. 아버지의 아들이야.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믿기 어려워요. 꿈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정우진 회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어. 하지만 아버지의 계획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다니. 민수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제가 갑자기 가족이 되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민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벌써 확신이 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하셨을 리가 있어. 그리고 민수 씨의 성품을 보면
정말 우리 가족 같아. 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더 있네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세요. 정우진 회장은 그 서류를 펼쳐 읽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이건 정말 대단한 내용이야.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 민수는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우진 회장은 감동하며 말했어요. 교육 자금, 고아원 지원 계획,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면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까지. 아버지께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 두셨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정우진 회장은 마지막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마지막 편지가 있어. 아버지께서 민수에게 직접 쓰신 편지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모두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편지에는 민수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후회와 사랑, 그리고 민수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죠.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내가 원했던 사람으로 자랐다는 뜻이다.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다. 아버지는 너를 직접 키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하지만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박순자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뻤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정우진 회장은 계속 읽어주었어요. 너에게는 형이 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의 형이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너라는 동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못했다. 이제 너희 형제가 만났으니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민수는 정우진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형님의 동생이라니.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정우진 회장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렇게 좋은 동생이 있다는 게 정말 기뻐.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민수야,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걸 주면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천천히 주려고 한다.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껴하는 고아원과 박순자 할머니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민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까지 걱정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정우진 회장은 감동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세심하게 계획하셨구나. 민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이제 대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다. 하지만 급하게 회사 일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천천히 배우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라.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민수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후계자요? 저 같은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어. 아버지께서 직접 정하신 거야. 그리고 민수 내가 가진 성품이면 충분해.
민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일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진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준비해둔 교육과정도 있어. 천천히 배우면 돼. 그런데 이때 정우진 회장이 금고 안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 상자는 앞서 본 것들과는 달랐어요. 더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민수야, 여기 또 다른 상자가 있어. 이것도 열어보자. 정우진 회장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반지는 앞서 본 것과는 달랐어요. 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이게 뭐지? 또 다른 열쇠인가? 정우진 회장이 반지를 들여다보자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수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와 함께 작은 편지도 있었어요. 민수가 그 편지를 읽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수야, 이 반지는 내 어머니 김은영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물려주라고 했다. 이 반지는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가 이 반지를 받는다면 너는 이제 진정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다. 민수는 반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라니. 정말 소중한 선물이네요. 정우진 회장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어. 하지만 이때 민수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그런데 제가 갑자기 후계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특히 회사 임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정우진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 걱정도 아버지께서 미리 하셨어. 여기 보니까 그에 대한 계획도 있네. 천천히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 민수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우진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어려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그리고 민수, 넌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어. 착한 마음과 정직한 성품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아원 식구들과 박순자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정우진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들이 너를 키워준 진짜 가족이니까. 우리는 이제 더 큰 가족이 된 거야. 두 형제는 금고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어머니의 반지를 보며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정명호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죠. 정우진 회장은 기뻐하며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결과 나왔어. 정말 우리 형제가 맞아.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 거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정말 꿈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정우진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아버지 영정 앞에 함께 가자.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두 사람은 함께 정명호 회장의 영정이 모셔진 집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만나 뵙네요.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저를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진 회장도 함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수를 찾았어요. 정말 훌륭하게 키워져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돼.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착한 마음 잃지 말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순자 할머니가 정우진 회장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정우진 회장을 고아원에 데려갔어요. 할머니는 정우진 회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민수가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고맙습니다. 민수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우진 회장은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모셔드릴게요.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훌륭한 동생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좋은 형님을 만났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할머니를 잊지는 마라. 민수는 할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절대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아요. 할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이제 민수는 진짜 가족을 찾았지만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 식구들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좋은 가족을 만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요. 착한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고아원 아이들은 민수를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민수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우진 회장과 민수는 함께 고아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또한 고아원의 시설도 개선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또한 회사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청소부와 경비원들의 처우가 대폭 향상되었어요. 박 경비 아저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서 더 자랑스러워. 민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는 여전히 그냥 민수예요. 변한 건 없어요. 어느 날 저녁 두 형제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우진 회장이 말했어요. 아버지, 민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따뜻해졌어요. 직원들도 행복해하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민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겠어요. 그때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죠. 작은 정직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민수는 몸소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죠. 민수는 지금도 매일 고아원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